자, 여기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보이면 지금 녹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녹화에도 질문도 하고 잡담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셀렉트에 대한 문장을 지금 배우시는 게 이제 SQL 활용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제 해볼 건데, SQL 활용은 데이터 처리 중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에 해당되는 select 문장과 그 다음에 이제 DML 데이터 manifested 뭐 랭귀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조작어, 그래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SQL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용됩니다. 그 SQL 플러스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얘 빼고 다른 문서 잡기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자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 많네요. 그 페이지 처리하는 것부터 한번 어제 했던 건데, 페이지 처리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실습을 위해서, 이 데이터 실습을 위해서 한 개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를 그 SQL에서 밑으로 내려서 자바 자료로 선택하면 워크시트가 한 개 열리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게시판에 대한 게시판을 활용한 뭐 SQL 활용자가 두 번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SQL 활용 게시판을 이용한 SQL 활용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게시판에서 쓸 때 첫 번째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게시판 리스트에서는 그 글 번호,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은 빼고 작성일, 그 다음에 조회수를 보여줄 건데 작성일은 빼고, 작성자가 아니라 내용은 빼고, 리스트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보면 한 페이지에 여러 개를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디테일하게 클릭을 하면 이제 더 많이 보여주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데이터를 가져오자라는 문장에 select를 쓸 거고요. select 사용하시고, 그 가져오는 컬럼을 사용하십니다. 넘버 쓰시고, 타이틀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그 다음에 작성자니까 라이터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조회수는 히트 써서 쓰시면 되겠고, 프롬 작성하면 되겠죠. 프롬, 그 다음에 보드, 보드 말고도 여러 개를 같이 쓰려면 콤마를 이어서 붙일 수 있다. 그래서 from 다음에 테이블 쓰는데, 그 테이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덩어리가 그 데이터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 덩어리 이렇게 얘기해서 테이블, 그 중에 테이블을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썼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셀렉트의 형성인데, 이제 셀렉트 대신에 저희가 셀렉트 대신이 아니라 셀렉트 사용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컬럼 콤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컬럼을 불러올 만큼 컬럼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점점점. 그 다음에 이제 프롬이라고 쓰시고, 프롬이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 한 개, 뭐 테이블 두 개, 뭐 이렇게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이제 쓸 수 있으세요. 여기 이제 요까지 해당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셀렉트에 해당되는 것이. 셀렉트 하실 때 이렇게 프롬 뒤에 테이블을 막 써서 쓰시거나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쓴 거는 테이블이라고 쓰는데 실제적으로 테이블이 아니고 셀렉트 문장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서브 쿼리 이런 거를 이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려는 컬럼들, 그래서 컬럼 이렇게 해서
컬럼들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써시고 그다음 프롬 뒤에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데이터들 데이터 덩어리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덩어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셀렉트 문이 여기에 속해요. 셀렉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뷰도 여기에 속해요. 뷰 등등등 이런 것들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다 데이터 덩어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프롬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셀렉트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 테이블, 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쓸 수 있으십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렉트에서 가져올 때 그 셀렉트 다음에 컬럼들이라고 썼는데 컬럼들 말고도 저희가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이제 컬럼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컬럼 말고 그 시스데이트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시스데이트. 그 시스데이트를 이용해서 그 오늘 날짜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넘 같은 거 붙일 수 있어요. 로우넘. 가져오는데 로우넘 같은 걸 붙여서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쓸 수도 있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퀀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보드 언더바 뭐 seq 시퀀서 같은 거 이런 게 얘네들은 이제 한순간에 나오는 데이터는 한 개예요. 한순간에 나오는 데이터는 한 개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그 로넘은 한 개씩 데이터를 여러 개 가져오는데 한 개씩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 게 로우넘이에요. 그 시퀀서 같은 거를 이용해서 .next value나 current value 지금 현재는 next value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셀렉트를 또 쓸 수 있어요. 셀렉트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값을 하나만 가져오는 셀렉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운트 뭐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전체 개수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프롬 뭐 테이블에서부터 이렇게 한 개를 가져온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처리를 하면 값이 한 개 나와요.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컬럼이라고만 썼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 뒤에다가는 이제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이거죠. 프롬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내 맘대로 써서 뭐 보드입니다. 아니면 듀얼 이런 게 보드가 좀 만만치 않으면 이제 보드 아니고 딴 데서부터 이게 컬럼 같으면 테이블 컬럼이니까 테이블 안에 컬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뭐 여의치 않으면 듀얼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시면 시스데이트 같은 게 뭘 의미하냐 이거는 지난번에 했지만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있는 숫자 정보입니다. 숫자 정보 정보를 나타내고요. 롱타임 아주 긴 숫자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롱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도 롱타입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롱 인티저 뭐 이런 타입으로 해당되는 타입이 있어서 이 롱타입에 해당되는 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년,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긴 숫자로 되어 있으면 걔를 이제 계산을 해서 몇 년도가 지났다. 그 다음에 월은 얼마다. 그 다음에 다른 일은 얼마고 뭐 등등등 년, 월, 일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계산에 의해서 구해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데이트가 현재 오늘 날짜를 쓰는 오라클에서입니다. 얘네들은 오라클에서만 있습니다. 했고 얘는 오라클 전용입니다. 오라클 전용 해당이 됩니다. 전용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로우넘이라고 있습니다. 로우넘이라는 게 있으신데 그 로우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불러오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 보통 한 개를 불러오면 로우넘이 1밖에 안 되겠죠. 경우 이제 불러와지는 순서대로 순서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순서 번호를 붙이는 객체에 해당입니다.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 조건에 맞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러올 때 한 개씩 꺼나와서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개 꺼내면 1번, 두 번째 꺼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붙이는 게 로우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붙여줍니다 라고 할 때 로우넘을 이렇게 사용해서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퀀스라는 객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뭐 시퀀스를 이용해서 시퀀스 객체의 넥스트 넘버, 다음 글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 넥스트 넘버. 그러면 이제 시퀀스.next value, next val 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걔는 이제 다음 글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넥스트 밸류라고 쓰면 주는 놈이 시퀀스입니다.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서브 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 쿼리인데 셀렉트를 이용한 를 이용한 이런 건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있는 거를 이제 서브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서브 쿼리. 셀렉트를 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서브 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브 쿼리를 이용한 이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한 개 실행을 하면 보통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한 순간에는. 그래서 한 개만 나오도록 만들어진 이런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셀렉트 문장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아주 다양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from 뒤에도 여러 개의 데이터, from 뒤에 나오는 건 여러 개의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에 해당되는 거. 그 중에 골라내면 셀렉트. 그래서 한순간에 한 개의 데이터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로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고요. 한순간에 한 개의 데이터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써야 합니다. 한순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보내고 취사 선택하세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로서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걸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한 페이지 처리, 그 1-1 페이지 처리가 된 페이지 처리가 된 게시판 리스트. 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제 배웠었는데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실 때는 이제 셀렉트를 이렇게 씁니다. 셀렉트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넘버, 타이틀 이런 건 똑같이 원본 데이터는 오더 바이 써야 되겠네요. 오더 바이 넘버, 타이틀, 라이트 오더 바이 안 썼기 때문에 오더 바이도 쓰겠습니다. 그 오더 바이 넘버 글본으로 디센딩 DESC 이렇게 해달라고. 실행해 보시면 일단은 이거 실행 안 해도 이제 아시니까 제일 큰 번호부터 작은 번호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저희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게시판 리스트라는데 예를 들어서 그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줄을 쫙 세워요. 일렬로 줄을 쫙 세우고 앞에서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한 페이지에 10개의 데이터를 내보낼 거예요. 내보낼 거라서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 시작하는 번호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번호는 10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보통 데스크탑을 생각하면 한 20개씩 가져오면 되는데 이런 모바일 기기를 생각하면 10개씩 가져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걸로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얘네들은 첫 번째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고 가져온 원본 데이터에다가 그 줄을 쫙 세웠으니까 번호표를 나눠줘요. 번호표 나누어주기를 합니다. 1, 2, 3, 4 붙여야 되고 이때 번호표가 로우넘이죠. 로우넘에 해당이 됩니다. 번호표를 나눠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이제 그 조건에 맞는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 1부터 10까지
그까지의 데이터 가져오기. 나눠진 번호표가 1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데이터입니다. 1번에 10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나눠준 번호표의 그 나눠진 그 번호표의 숫자가 인 것을 이제 가져오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짜봐야 되겠죠. 1번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되는데 넘버, 타이틀, 라이트, 데이트, 콤마, 그 다음에 히트까지, 그 다음에 프롬 보드에서부터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디.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데이터가 많은데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제 SQL 디벨로퍼는 너무 많이 가져서 뿌려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 50개까지만 하자. 그래서 50개까지만 인출해가지고 가져옵니다. 50개 인출하는데 내 컴퓨터에 돌리는데도 XE 버전이라서 0.0004초. 야,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에 데이터를 확 가져와 버리네.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이게 원본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는 거는 2번 원본 데이터에다가 가져온 원본 데이터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이제 출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from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져온 원본 데이터니까 요 안이 원본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원본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에 가져온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디센딩 이렇게 쓴 거, 요거 셀렉트 넘버부터 시작해서 디센딩까지 원본 데이터 집어넣는 곳에다가 집어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하십니다. 자, 이게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 것 중에서 from, 그 중에서 테이블의 데이터 중에서 from 테이블, from 보드 테이블 중에서 뭐뭐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from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되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컨텐트는 없고 넘버, 타이틀, 라이트, 데이트, 히트만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가져온 게 여기서만 가져왔기 때문에 데이터 구성이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안에 컨텐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컨텐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덩어리를 가져온 원본 데이터 중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뭘 할 거냐면 셀렉트 해가지고 다시 셀렉트에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히트를 가져오는데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거기에다가 로우넘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로우넘 얘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로우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야, 번호표 나눠줄게,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로우넘이라고 써요. 로우넘이라고 쓰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또 로우넘이라고 쓰면 또 새로 번호표를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번호표 받은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로우넘이라고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알리어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한 칸 띄고 알럼은 이제 사용자 내 맘대로 붙인 거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무슨 이름으로 써야 돼요? 요 알리어스 이름으로 불러가야 돼요. 지난번에 조인할 때도 배우셨어요. 그 이 이후에 실행될 때는 알럼이라고 붙여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하잖아요.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번호랑 상관없이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1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데이터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해줘요. 정리를 먼저 하고요. 정리를 먼저 했어요. 그 오더 바이 했지요. 정렬을 먼저 하고 그 정렬한 순서대로 데이터가 이제 정렬한 순서대로 들어오겠죠. 그 정렬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데이터가 삭제가 돼도 제가 이제 얘를 이제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해도 여기는 이게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이게 8이 되는 거죠.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번호가 주어져야 그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10명씩 끊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컬럼 이름 쓸 수 있고 로우넘 쓸 수 있고 시스테이트 이런 거 쓸 수 있고, 아시겠죠? 쓸 수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데이터 한 개로 나오는 건 다 쓸 수 있다. 서브쿼리 쓸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값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값을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 개 해보면
실습 한번 해볼게요. 콤마 치시고요. 그 인용보 찍고 여기다가 웹장이라고 쓸게요. 웹장 쓰시고 웹장이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리어스가 원래 저건데 AL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시면 웹장이라 하는 거를 여기 이름을 AL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받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값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콤마 값,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다 웹장으로 나왔죠. 이렇게 써서 앞장으로 나왔어요. 이건 실습을 위해서 해본 거고요. 실제로 게시판에 별 의미 없는 데이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 붙인 것까지 확인하셨죠? 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것까지 확인하셨어요. 이 번호 중에서 이렇게만 가져오면 1페이지죠. 이렇게 가져오면 2페이지예요. 아시겠죠? 페이지 계산은 자바 쪽에서 합니다. 자바 쪽에서 페이지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셀렉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요. 3번, 세 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3번 이제 그 번호 붙여진 그 번호표를 받았어요. 얘가 원본 데이터에 번호표를 붙인다. 번호표를 부여한다. 받았어요. 부여한 번호표 중 현재 페이지에 맞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면 됩니다. 가져오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페이지예요. 1페이지 같으면 1부터 10까지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죠. 그 2페이지인 것 같으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 것 같으면 11부터 20번까지예요. 20번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이 페이지의 시작 번호와 끝 번호는 자바에서 계산을 해서 코딩해서 넘겨줍니다. 넘겨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기 부여받은 데이터 중에서 from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부여받는다. 여기 부여받는다. 그래서 부여받은 데이터 중에서 여기 요걸 전부 다 쭉 써가지고 복사 from 안에다가 붙여넣기. 부여받은 데이터 이거죠.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얘는 번호표를 부여받은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from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여기가 이제 번호표 부여받은 번호표를 부여받은 데이터가 됩니다. 번호표를 부여받은 데이터 중에서 from 되시겠죠? 중에서 찾아 가져옵니다. 자, 가져옵니다. 셀렉트 가져옵니다. 뭐 이거 전부 다 가져와도 되고요. 이때는 이제 로우넘 대신에 알럼을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로우넘을 쓰지 않고 알럼을 이렇게 써가지고 알려서 붙인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웨어 문장 줍니다. 웨어. 여기는 이제 페이지에 맞는 조건. 뭐가? 그 알럼이. 그래서 웨어 문장 주시고 웨어 문장 줍니다. 조건에 맞는 거니까 이제 알럼이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 같아야 되고요. 알럼이 크거나 같아야 한다. 1보다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럼이 and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and 알럼이 적거나 같다. 10보다 적거나 같다. 이것도 만족하셔야 돼요. 써서 실행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실행이 돼서 10개의 데이터만 잘 가져온 거 보시고 이제 1부터 10까지 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가져온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이건 이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자, 여기 해당되는 것은 1페이지. 2페이지 짜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이 페이지를 가져오는데요. 앞에 있는 거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주석 처리하면 맨 끝에 거만 가져오겠죠. 이 페이지는 10일부터 20까지입니다. 20까지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제 10일부터 20까지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냥 다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처리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1페이지 범위, 2페이지 범위. 근데 3페이지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이제 위에서 세미콜론 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끝났다고 세미콜론을 위에서 찍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요것도 이제 주석 처리하시면 밑에 뒤에 게 오류가 없어지겠죠. 이때 이제 R럼이 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3페이지. 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21부터 34입니다. 30.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 R럼 숫자가 21부터 34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터 34의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 있으면서 요거는 이제 범위에 해당되는 그 범위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실 때는 이렇게 계속 쓰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etween이라는 뭐뭐 사이라는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between 쓰시고요. between 이렇게 쓰시고요. 뭐뭐 사이입니다 라고 쓰시고요. 20일 그 다음에 and 어디부터 20일 and 그리고 30 사이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34입니다 라고 해서 실행을 해 보시면 여기 이제 21번부터 30 사이에 있는 것을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때 betwee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between이라는 문장을 검색할 때는 엄청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시고 기억이 안 나면 저렇게 이제 크다 적다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하시면 된다. 어쨌든 대개는 하셔야 되죠. 어쨌든 대개는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셨고요. 어휴 되게 기네요.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작을 하면 조작된 대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제적으로 보신 거는 요거죠. 셀렉트에서 실제적으로 맨 마지막 최후 통첩 최후 코드는 이쪽입니다. 요거 셀렉트에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를 계속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해가면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